코인과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코주부 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 크게 오르면서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지난주는 지난주대로 또 이번 주는 이번 주대로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현지 시간으로 8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는 10일에는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나들 다 알고 있었던 이슈인 만큼 우리가 또 한편의 파도를 넘어야 하지만 또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는 바뀌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받쳐주기만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증시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에 이어서 이렇게 오늘 상승한 마감 이유는요. 지난 거래일 미 증시가 상승 마감한 이유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오늘 장중에 1,400원 선이 깨지면서 외국인의 거래 대금이 대거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0.99% 상승한 2,417.79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이 중국 증시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증시 훈풍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2,300선 후반대에 무사히 안착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환호를 외쳤습니다. 장중에 690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턱걸이로 700선에 안착하며 종가 형성했는데요. 700.48포인트로 오늘 우리 시장 빨간불을 켜면서 0.95%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9월 29일 이후 26거래일 중 2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순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2,767억 원, 1,100억 원을 매수했는데요.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종, 그리고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 전지 업종입니다. 오늘 개인은 계속해서 순매도하는 모습입니다. 4,05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매수세가 크게 두드러졌는데요. 860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에 나섰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 나타내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갛게 불을 켰기 때문에 참 잘 지나간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지쳤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에 변수가 아직 많이 남은 만큼 또 최근에는 또 우리가 가는 종목만 가는 이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내 계좌 또 내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월요일 오늘 코주부와 함께할 멘토님이 또 여러분을 아주 잘 잡아주시는 멘토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멘토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르릉 종목 콜센터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들어봅니다.
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주식 종목 중에서 나는 왜 하필 이 종목을 사서 이 고민을 하고 있나 한숨 쉬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폭넓게 상담해 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키셔서요. 앞에 있는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생방송으로 종목 상담 이어갈 수 있고요. 또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코주부 빅머니님 우리 노담톡방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인데 이 시작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흐름 타고 여러분의 내일 시장까지 대응을 확실하게 잡아줄 우리 빅머니 멘토님이 옆에 나와 계신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일주일 동안 잘 네.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좀 시작이 좋아서 기분 좋게 또 왔고요. 네. 또 한 주 이번에 좀 시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네. 이번 주에 또 긍정적인 희망이 있네요. 예, 그런 시그널을 좀 보고 왔기 때문에 좀 편하게 방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빅머니 멘토님 노란 톡방에서 활약이 어마어마하십니다. 네.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실시간 대응을 어떻게 그렇게 영상 자료로 네네. 또 장 시작 전과 장 시작 중 그리고 장 마감까지도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네. 정말 빈틈없이 약간 꽉 붙잡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너무 든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빨간불을 켜면서 양시장에 모두 기분 좋은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오늘의 한 주 평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오늘의 한 주 평은 제가 나온 악재는 이제 불확실성 제거는 호재라는 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번 주에 이제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내일 당장 이제 중건 선거 이제 네. 말씀하셨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또 CPI 소비자의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의 물가지수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까지 이제 겹쳐 있는 그런 또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간 선거 이후에 지금 하원 쪽은 공화당 쪽이 확실히 우세한 반면에 상원 쪽은 민주당과 공화당 쪽이 아직 좀 시속 게임을 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약간 공화당 쪽으로 좀 기운다라는 의견이 좀 강하긴 하지만 일단은 뭐 원체 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표가 이제 나와봐야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되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되면 뭐 어떤 면이 좋고 또 공화당이 되면 어떤 면이 좋고 이게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와보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갈 그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이 네. 중간 선거 이후에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타 랠리까지 이제 12월 이제 FOMC 전까지는 좀 무난한 시장이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장도 그렇고 환율도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상태로 네. 마감해서 좀 당분간 시장은 그래도 좀 큰 급락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시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번 기회에 네.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 현금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네. 아무래도 대형주 쪽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은데 외국인들이 이제 선호할 만한 기업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평가된 좀 많이 빠진 대형주 위주로 좀 포트를 좀 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우상향하고 있는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을 이제 좀 모아 가셔서 12월까지는 한번 좀 보셨다가 12월 이후에 이제 FOMC 부분에서 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한 달 주기 텀으로는 좀 상승세를 이어가시는 그 추세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대형주라고 하면요. 삼성전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삼성전자 6만 전자 드디어 도달을 안착을 했거든요. 했죠. 네.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지금 매수할 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네. 지금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네.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지금은 잠깐일 수도 있다. 네. 조금 한 번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라는 네. 의견도 있는데 네. 우리 멘토님은 좀 어느 쪽 입장에 좀 힘을 싣고 계시나요? 일단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그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에 지금 매수해서 약간 고점에서 물리셨더라도 당장 이제 좀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박스권의 장세가 좀 최악의 경우에는 박스권 장세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도 좋지만 아직 삼성전자보다 못 오른 종목들, 대형주 쪽에 좀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일단 카카오 쪽도 카카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 실적이 다 안 좋은 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아, 우리가 대형주 위주로 보려면 그 조금 많이 내려와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런 네. 종목들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카카오 그리고 네. 네이버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쪽이 좀 포털 쪽이 아무래도 좀 시장 대비 올해 너무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거나 기관들이 봐도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이제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구간에 있는 종목도 이제 그런 쪽이고 삼성전자는 이제 5만 전자에서 6만 전자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올 물량들도 있고 여기서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자금이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반면에 그나마 좀 카카오나 네이버 쪽은 뭐 물론 시총이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만 네.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는 또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대형주도 대형주지만 네.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네. 이렇게 묶이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반도체 흐름 사이클은 네.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원래 4분기가 이제 이 반도체 업종에서는 가장 성수기인 반면에 또 환율이 아직은 1,400원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이닉스도 그렇고 아직은 반도체 이렇게 이 소비가 좀 늘어나야 되는 점이 있는데 당장에 그렇게 소비가 확 늘어날 정도로 뭐가 좋아진 건 없거든요. 시중에 이제 유통되는 자금도 없고 금리가 아직은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물건들이 팔리는 지금 블랙 네. 프라이데이가 이제 11월 말에 있는데 이때도 이제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매출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좀 이번에 월드컵이 12월 달에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전 쪽을 좀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니면 광고 쪽이라든지 좀 다른 쪽 지금까지 이제 상승했었던 쪽이 아닌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쪽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저희가 월드컵 거리 응원이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OTT 시장 쪽이 조금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되고 있는데 네. OTT 종목들 어떻게 네. 보고 계시나요? OTT 쪽은 이게 저희가 이제 TV 안에서 다 이제 지상파에서도 다 송출되기 때문에 네. OTT보다는 오히려 이제 TV 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TV를. TV를 통해서 이제 지금 고해상도 TV가 좀 많이 출시가 됐는데 네. 이 딱 블랙 프라이데이 그 기간에 물려요. 네. 원래는 이제 월드컵이 6월 달에 많이 열리는데 올해는 카타르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특징적으로 12월 달에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TV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싸게 사서 집에 갖다 놓고 큰 화면에 이제 생생한 화면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꼭 16강 이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요. 네. OTT보다는 무슨 그러면 삼성전자 뭐 이런 네. 우리 전기 전자 쪽으로 좀 관심을 돌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패널 쪽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패널에 납품하는 부품주들도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OLED나 OLED 쪽이라든지 네. 그 패널 쪽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아니면 그 월드컵 특수라고 해서 이 광고가 그쵸. 일단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광고를 수주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광고를 통해서 좀 매출이 그러니까 원래 닭고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또 이제 치킨이랑 치킨을 먹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뭐 10시에서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근데 그때도 뭐 다 치킨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이런 거 이제 테마성으로 가긴 합니다. 이게 잠깐 테마성으로 가긴 하는데 아마 그런 흐름을 좀 보셔도 뭐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도 그냥 어느 정도는 매출이 좀 수익률이 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사실 월드컵 특수하면 이 네. 치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뭐 올랐었어요. 할인도 그랬고요. 네, 뭐 마니커 뭐 마니커도 이런 그랬고요. 종목들도 있었어요. 교촌 F&B도 그렇고 네, 그렇죠. 막 이렇게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이 산타 랠리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지금 대형주를 좀 보라. 네. 근데 이제 카카오, 네이버 중심으로 네. 삼성전자보다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에 이제 월드컵 수혜주로 네. 우리가 광고
네이버 그리고 뭐 OLED나 그 네. 전기 전자 쪽을 보라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뭐 물론 치킨 관련주도 있었고요. 네네. 자, 근데 이 중에서 네. 멘토님이 보시기엔 좀 강한 탄력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섹터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나 카카오 쪽도 광고 쪽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예, 네. 포털 사이트에 이제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수혜를 볼 수도 있는, 물론 매출 비중이 좀 어느 인터넷이냐 아니면 TV 광고 쪽이냐 이런 거에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자리적으로 봤었을 때도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에 있는 건 오히려 좀 포털 쪽 네이버나 카카오 쪽인데 월드컵 특수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제 패널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저는 네.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새롭게 좀 그 패널 공급한다고 오늘 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최악의 상황을 좀 닦고 있는데 이제 최악에서 이제 좀 올라오는 이제 더 이상 바닥은 없고 바닥을 찍고 다지면서 올라오는 구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가장 좋은 테마들이 우리 멘토님의 입을 통해서 막 나왔어요. 네. 사실 정말 저도 솔깃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테마들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 그리고 타이밍 그리고 여러분께 최적의 위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은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서는 여러분 더 이상 언급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조금 나는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나 또 이제 다가올 이제 월드컵 특수 수혜주까지 정말 정확한 정보, 정확한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전화번호가 있죠.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빅머니 멘토님과 받는 즉시 바로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꼼꼼하기로 소문난 우리 빅머니 멘토님 수익률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지금 바로 우리 빅머니 멘토님 수익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신입니다. 수익률 정말 짧은 기간 안에 80%가 이뤄냈고요. 빅텍 오늘도 조금 인기 있던 종목이었죠. 16%, 한신기계 11%, G2파워 16%, 이수화학까지 19%라는 높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최근 몇 주 되지 않은 종목들의 수익률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중에 먼저 저희 이수화학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이수화학은 어떻게 해서 매수하게 되었고 어떻게 높은 수익률이 단기간 안에 가능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리튬 관련주 쪽으로 좀 엮여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네. 제가 항상 그 테마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많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개인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 물론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상한가를 만드는 거는 일반 개인들이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은 왜 이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고 이 상한가를 들어간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 상한가 간 이후에 다음 날이라든지 다다음 날이든지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수학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상한가를 들어간 이후에도 꾸준하게 잘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날 좀 오후장에 바로 저점 구간에서 좀 매수를 좀 드렸고 그 다음날 바로 고점으로 슈팅 나왔을 때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뭐 단기간에 그냥 슈팅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일단 리튬 관련주 쪽이 워낙 지금 종류가 많아서 저도 이렇게 한 종목만 지금 최근에 금량이 굉장히 좀 상승이 좀 높았었는데 금량도 이제는 좀 많이 고점에 와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거의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혹시나 리튬 관련주 쪽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쪽을 좀 보유하신 분들은 혹시 이번 주 안에는 고점을 찍고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비중을 좀 줄여주고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자리를 계속 지지해 준다면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깼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런 자리 21선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는 재공략이 가능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21선 자리를 지지하거나 이런 상한가 들어갔었던 가격대를 지지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재매수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일단 장기적으로는 조금 힘든 게 일단 말씀드린 대로 금량의 차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금량 조정 받았을 때 이런 2차 전지 소재 쪽이라든지 리튬 관련주 쪽은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 주는 한번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수익 종목 중에서 한 네. 종목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산주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네. 빅텍입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10월 17일 날에 매수해서 16%의 수익률이 났는데요. 네. 이 빅텍 최근에서 계속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멘토님, 빅텍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이때는 어떤 이슈로 우리가 이렇게 수익률을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일단 빅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추천주로 그 수익률 대회에서 나왔었던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가 그때는 이제 7,000원으로 잡아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회에 나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딱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만 딱 드린 거고 노란톡방에서는 조금 더 수익이 더 나왔기 때문에 좀 수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방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마성이 짙은 이 빅텍 같은 경우에는 그 시총 자체가 좀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흐름을 좀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운 테마였고 북한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한미 연합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한 자꾸 도발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계속 훈련을 막 몇 달씩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훈련이 이제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도발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매도 사인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9%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등해서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기술적인 반등 정도까지는 한번 나올 수 있겠지만 전고점 이상으로 넘어가긴 좀 쉽지 않고요. 혹시나 이런 일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제 북한에서 크게 도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륙 지방으로 뭔가 미사일을 쏘거나 자주포를 쏜다든지 했었을 때는 크게 갈 수 있겠지만 저도 그런 뭐 시장이 무너지는 그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은 뭐 원치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런 종목들은 좀 비중을 낮게 그냥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반등 시에 정리하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익률을 챙겨서 여러분들께 안겨드리는 방법 쉽지가 않아요. 정확한 타점에 공략을 하고 또 여러분이 최소한의 손실을 가져가고 최고의 수익률을 안겨갈 수 있도록 우리 멘토님께서 정말 수없이 분석 끝에 안겨드리는 공략 타점이니까요. 여러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빅머니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도 물론 좋지만 장중 대응이 확실하신 분이셔서 정말 단타 종목, 정말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급등 종목도 함께 잡아갈 수 있는 멘토님이시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방송 중에 빠르게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전화번호 026007-8339번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상담 전화번호니까요. 여러분 이 기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 종목 콜센터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정 아나운서 부탁할게요. 네, 첫 번째 우리 오픈톡에 들어온 상담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바로 LG전자이고요. 매수가는 94,800원, 보유 비중은 40%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저점을 찍고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주 기분 좋은 종목인데요. LG전자 오늘도 2.6% 상승하면서 99,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도 있지만 시청자분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또 이 고점에서 물린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가격대별로 전략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비중이 좀 높으신 걸 보니까 네. 단가도 봤었을 때 추매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추매 좀 하셔서 좀 낮춰놓으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LG 쪽에서 애플과 관련해서 이제 그 태스크포스 이걸 좀 준비한다라는 이슈로 지금 급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 매출 자체로만으로는 LG전자가 지금 관심을 좀 받기는 어렵고요. 지금 애플카 이슈로 좀 같이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월드컵 특수 물론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패널 쪽을 담당한다면은 네. LG전자는 텔레비전 쪽을 이제 담당을 하겠죠. 그렇죠.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매출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매수하신 단가 자체가 94,800원이시면은 충분히 그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있고 거래량도 들어왔는데 혹시나 이게 지금 애플카 이슈라는 게 원체 조심스러운 게 애플에서는 이 자기네들이 어느 회사와 계약했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 비밀 조항을 이미 기본적으로 좀 깔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플페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해도 맞아요.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애플카도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한다라는 이 LG라기보다도 이제 마그나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그나화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좀 돌았을 때 작년에도 그렇고 이 LG전자가 이 애플카 이슈로 엄청 급등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런 시세가 좀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일단 수익은 좀 챙겨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보는 게 애플카 이슈는 단기간으로 이게 장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최소 나온다 하더라도 2025년 이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너무 멀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지금 나 살려주는구나, 나도 빠져나오라고 기회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고 네. 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TV라든지 아니면 이 가전제품 판매에 의해서 이 수급으로 그냥 끌어올리는 시장이 나왔을 때는 평단가 정도에서 이제 절반 정도는 일단 현금화 확보하시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현금화를 하고 절반은 그냥 두라고 얘기를 일단은 해주셨어요. 예. 그럼 20%는 그냥 내가 보유하고 가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애플카 이슈라는 게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아요. 시장에서 그냥 나온 건 아닐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소문이 돈다 이렇게 이제 뭐 속된 말도 있긴 한데 그건 방송이라 표현을 못 드리겠고 일단 요런 이제 소문이 좀 돌았을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히 나온 건 아니라서 시장에서 돈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를 이제 줄이시면서 좀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온 건 좋고 수급 자체도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올린 거라서 저는 조금 희망을 좀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 네. 일단 LG전자와 LG 관련주들, LG 뭐 지주회사라든지 뭐 LG 이노텍 이런 쪽도 네. 같이 올라갔는지 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다음 상담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화장품 대표주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을 질문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만 원, 보유 비중은 30%인데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아모레퍼시픽 상승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내 LCC 항공사가 중국의 항공 운항 노선을 재개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우리 아모레퍼시픽 오늘 기준으로 3.2% 하락하면서 10만 6천 원의 종가 형성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매수가가 아직 12만 원이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고 아직 하락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이 와중에 비중도 30%입니다. 네, 멘토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국의 코로나가 좀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던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이제 노마스크를 쓰게 된다면은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으로 또 여행을 오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이 광군제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원래는 이때가 가장 성수기였어요. 화장품주들이 이때가 가장 성수기였는데 이 코로나가 반발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이제 화장품주들이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아모레퍼시픽 힘을 주가가 못 썼죠. 거의 고점이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거는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난 겁니다. 엄청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예전에 명동에 그렇게 많던 화장품 가게들이 다 지금은 문을 닫고 철수한 상황이죠. 그만큼 이 화장품 업계가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이번에는 이제 슬슬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이제 뭐 조금은 증가하긴 했겠지만 뭐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는 조금 12만 원 정도시라면은 충분히 가능한 단가라고 또 보고 있고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화장품이라는 게 뭐 지금 뭐 코로나가 딱 끝나는 시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군제 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지 이런 걸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 희망적인 시그널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21선 자리를 안착을 하면서 지금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하면서
조정을 좀 주고는 있는데 크게 조정을 좀 받진 않았어요. 오늘도 아래 꼬리 좀 달면서 올라오는 모습 이렇게 좀 반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아모레퍼시픽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에 화장품주 중에서 대장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저도 보고 싶고요. 네. 만약에 12만 원짜리가 이제 여기서 차트를 조금 뒤에 보시면은 여기 좀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쉬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본다라고 하셨을 때는 더 끌고 가보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좀 다른 종목들도 한번 좀 보고 싶다. 비중이지만 네. 30%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일단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비중 한 10% 정도 줄이시고 포트를 좀 다른 포트로 좀 다양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모레퍼시픽이 좀 시총도 있고 안정적인 회사라서 저는 뭐 오래 들고 가셔도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보셔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다른 쪽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시장이 또 언제 또 하락할지도 모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이후에는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 매수가 정도에서는 비중만 조금만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 줄이셔도 되고 조금만 줄이셔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광군제 이후에 이 시장 흐름은 또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호재는 남아 있다. 코로나 지금 중국에 대한 네. 코로나가 지금 뭐 규제 완화된다라고 해서 금요일날 항생지수도 엄청 급등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오늘도 만약에 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 때문에 좀 초반에 밀렸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긴 했지만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런 쪽은 화장품 관련주, 리오폴린 쪽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이 화장품 관련주 우리가 앞서 다가올 광군제나 네. 또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주로 좀 묶이면서 호재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이 아모레퍼시픽 외에 네. 우리 이츠한불도 있고요. 네. 뭐 LG 생활건강도 있고 네. 이 관련 화장품 주들의 전망이 네. 뭐 함께 호재로 작용해서 좋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 있을까요? 네, 그렇죠.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 대부분 다 같은 테마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외국인 자금이나 기관 자금이 안 들어와요. 차라리 대형주. 대형주 쪽으로 확실히 이제 밀어주는. 그러니까 네. 얘네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고 매출이 좀 회사가 재무가 좀 탄탄한 회사 위주로 매수를 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위험을 좀 감수하면서 중소형주한테 좀 자금이 좀 들어오진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제가 원래 테마주 성향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중소형주를 많이 권해드리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길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호재로 남아있는 모멘텀 테마주 가운데에서도 외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안정적으로 내 계좌의 수익률을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테마주 중에서도 대장주 위주로 조금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대장주에서 수익 내는 게 참 좀 쉽지가 않죠. 뭐 내가 원했던 만큼의 수익률이 한 번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까딱 잘못 놓치면 또 나도 모르게 수익률이 터져나갈 수도 있는 게 바로 대장주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멘토님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이 멘토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 QR코드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빠르게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에서만 여러분들께 주어지는 기회죠.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전화를 받는 대로 바로 우리 멘토님과 소통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혜택까지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콜센터에 나와 있는 유정하나 소통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네, 계속해서 한번 우리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 종목은요, 비덴트입니다. 매수가는 2,220원, 비중은 14%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미국 중간선거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2.21% 상승하면서 4,09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네, 많이 상승한 모습이죠. 네, 멘토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매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단가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네. 우선 말씀하신 단가가 지금 없어서 잘못 나와서 좀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을 좀 해드리는 게 나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네. 조금 예, 오타로 오타가 온 있었던 것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는 이제 뭐 방송용 모니터 쪽 이쪽을 좀 납품하는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의 지금 관건은 뭐냐면은 빗썸홀딩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게 빗썸이라는 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각한다. 이 매각 이슈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즉 가상화폐의 가격이 좀 올라가면은 좀 수혜를 받는 가상화폐 관련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쪽을 노리시고 매매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 선거에 의해서 공화당 쪽이 좀 우세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열어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그 시각 자체가 아직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좀 내년까지 좀 열어두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지금 당장에 뭐 써먹지는 못하더라도 좀 먼 미래에는 충분히 뭐 많이 써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멘토님, 네. 저희가 매수가가 네. 22,200원이라고 수정이 들어왔어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멘토님께서 네. 22,200원에 대해서 조금 네. 전략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22,200원이면 지금 4,000원이기 때문에 네. 지금 비중이 14%시니까 음. 조금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데 네. 최소한 만 원, 좀 어렵네요. 지금 22,000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꽤 상승을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빗썸이 완전히 매각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 하에 그냥 홀딩을 하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추매해서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은 단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었을 때는 현금화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은 물론 이 종목이 뭐 10년, 20년 들고 가서 뭐 매수가까지 온다면야 뭐 이렇게 좋겠지만은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정말 호재가 터져서 빗썸에 대한 매각 이슈가 이제 확실히 된다라고 했었을 때 좀 만 원 부분, 7, 8천 원에서 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한 단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것도 많이 현재 가격에서 많이 오른 거거든요. 거의 2배 이상 오르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테마성으로 바람이 불었을 때는 가능한 단가지만 이 이상은 저도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고 비트코인 시장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더 빠지진 않는 상황입니다. 메이저 코인 자체들이 뭐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을 봤었을 때 올해 이제 중반에서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코인 가격 자체는 그렇게 엄청 급락을 한 상태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는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공화당이 좀 우세해지면서 가격이 좀 상승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비덴트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요. 거기다가 아직 이 해결되지 않는 빗썸 이제 매각 이슈까지 좀 좋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말씀드린 8,000원 부근에서 뭐 만 원 사이까지는 뭐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이 종목을 이제 매수하신 단가 2만 원까지는 저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네. 만약 그 자리에 왔었을 때는 뭐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시면은 제가 또 한번 기회가 된다라면 상담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왔었을 때는 좀 어느 정도는 좀 포기하는 것도 괜찮고 현금화 하셔서 다른 좀 좋은 종목도 뭐 우량주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네. 우리 코인 시장에서 그렇게 하방을 좀 견고하게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멘토님은 네. 이 블록체인, 네. 코인 관련주를 네. 좀 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코인을 네. 하는 게 나을지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코인 자체는 이제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중에 뭐 이렇게 전업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하는 일이 있으면 본업이 있으시면은 코인 하기에는 쉽진 않으실 거예요. 대응이 안 되시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래서 이제 주식 쪽이 오히려 좀 더 나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쪽 업계로 그냥 트레이더로 내가 살아남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지만 뭐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코인 쪽은 아니고 주식 쪽이기 때문에 네. 코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어렵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뭐 이게 뭐
그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매매로 들어갔었을 때는 뭐 어떤 종목도 이게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움직이긴 하지만 일단 작은 코인들, 시총 작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뭐 100%, 200%도 움직일 수 있는 맞아요. 코인들이 많아서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뭐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포트 비중에 넣어 두셔도 그러니까 큰 비중을 넣으시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는 해보셔도 왜냐하면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빅머니 멘토님은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테마들을 정말 아주 똑똑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똑똑한 투자, 똑똑한 수익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빠르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안에만 QR코드 열려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로 전화 상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유정환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바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호롱 티스진이 3년 네. 6개월 만에 다시 재생했는데, 음, 제 매수가는 아직 멀었고, 그래서 22,000원에 팔았는데요. 네. 떨어지길래 18,000원에 다시 샀는데 너무 지금 계속 떨어지길래요. 그러니까 코오롱 티슈 진을 네, 지금 이미 네. 예전에 한참 전에 매수했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한 뭐 지난주쯤 되었겠죠. 거래 네. 재개 이후에 매도해 버렸는데 네. 다시금 조금 더 하락된 가격에서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하셨는데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어서 너무 고민이다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의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8,000원에 매수했어요. 네, 18,000원. 비중은요? 비중은 지금 33%인가? 33%. 네, 알겠습니다. 대략 한 30%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4.25%또 하락했습니다. 12,400원까지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빅머니 멘토님, 네. 시청자분 지금 굉장히 속상하시고 이 전략과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화하시면서 좀 네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혹시 코오롱 티슈진을 매수하셨다 그랬는데 혹시 다른 분 소개로 매매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제가 그 전에 이게 지금 3년 6개월 만에 다시 네네. 저겠잖아요. 그때 갖고 있었던 건데요. 네, 그때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 네,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8,000원에서 22,000원 올라오길래 그냥 매도했어요. 네. 매도했다가 다시 내려가길래 다시 잡은 것이 계속 떨어지길래. 원래 이제 이 코오롱 티슈진이 왜 거래 정지 되신지는 아시죠? 이제 예. 예. 딱 그 안 좀 좋은 대충. 이유로 이제 지금 거래 정지가 네. 됐다가 풀린 건데 예. 저는 이 코오롱 티슈가 일단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이 좀 매매를 안 하셨으면 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18,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또 손실도 크시고 비중도 많이 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차트적으로도 지금 좋다라고 좀 보긴 어렵고 재무 상태나 이런 좀 회사 상태도 이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좋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매도하시기에도 손실이 너무 크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만 좀 기다려 보셨으면은 최소 저는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상승했었던 자리 시가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요런 자리가 왔을 때 이게 솔직히 좀 욕심이 나요. 이거 내가 매수한 단가까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 텐데 좀 미련 없이,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제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뭐 시청자님이 좀 더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16,000원 정도까지는 제가 봤었을 때는 가능한 단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한번 왔었을 때 비중을 조금 한 33%시니까 한 15% 정도는 줄여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정도까지는 예, 알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좀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는 무섭게 가는 종목이거든요. 물론 대응이 좀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아직 지지가 안 나와서 제가 어디 라인 손절 라인으로 잡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 지금 상황에서 조금 시장이 좀 반등해서 올라왔었을 때는 지지 라인이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 10,000원 이하로만 안 빠진다라면은 예, 제가 말씀드린 16,000원 요 정도까지는 지속적 반등 가능하니까 그때 네.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신다면 제가 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좀 많이 수고하세요. 속상하시죠? 네. 그래도 네.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네, 다행입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혜택으로 저희 멘토님과 함께 통화하면서 고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코오롱 티슈젠처럼 위험성이 있는 종목 대신 좀 리스크는 덜하되 수익은 크게 가져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고요. 방송 시간 이제는 여러분 5분이 채 남지도 않았습니다. 빠르게 찍고 입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서 멘토님 준비되셨죠? 네. 제가 네.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멘토님의 힘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히든 종목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시청자분들께 선물을 안겨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 종목 어떤 섹터인지 힌트 부탁드릴게요. 일단 간편 결제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고요. 네. 지금 간편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 좀 이게 뭐지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이 종목 계열사들이 많이 하락을 해서 욕을 많이 먹었던 그쪽 테마고요. 이번에 중국 알리페이와 같이 중국 시장에 중국 결제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을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자체 좀 그 파이가 좀 커진 그런 좀 부분이 있고 최근에 또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희망적인 차트 흐름을 좀 봤고 이제 빼빼로데이 네. 뭐 이런 날도 있고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제 연말이 돼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간편 결제하는 그 횟수가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기적으로 보나 아니면 매출적인 부분을 보나 아니면 대외적인 이 파이를 보나 이제 저점에서 슬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는 타이밍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보면 저희 시청자분들 감이 전혀 네. 안 잡혀요. 지금 차트상의 흐름도 어떻게 되는지도 안 네. 보이는데 네. 저희가 뭘 보고 이 종목이 메리트가 있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이 타이밍에 네. 우리 네. 멘토님께서 지금 이 종목 차트 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이 종목 차트는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 스키 점프 하듯이 네. 스키 점프 슉 내려가는 그 네. 슉 내려가다가 이제 올라가는 이 타이밍이거든요. 아, 예. 지금 이렇게 있다. 이렇게 슉 내려가다 이렇게 들어올리는, 들어올리는. 네. 자, 그렇다면 정말 얼마나 올라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그 30% 정도까지를 30% 정도까지. 30%까지를 좀 보고 있는데 대형주기 때문에 30% 정도도 큰 수익이긴 하지만 일단 더 길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을 두고 좀 왜냐하면 워낙 저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30% 이상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장기로 이렇게 많이 보는 네. 사람은 아니라서 맞아요. 일단은 수익 났을 때 좀 챙겨두고 좀 소고기도 사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네. 가족분들한테 옷 한 벌씩 해주고 뭐 이런 옷 한 벌도 하고 네. 겨울철 따뜻하게 그렇죠. 보낼 네. 수 있는 그런 부스 하나씩 종목이 입으셔야죠.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네. 지금 올라와서 들어 올리고 있는 차트라고 하니까 네. 정말 그 끝이 하늘 끝까지 닿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앞서서 손실 나신 분들 상담으로 들어와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빅머니 멘토님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 종목 네. 나는 손실을 좀 괴롭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빠르게 네. 함께 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 노란 톡방 분위기를 보나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 좀 쉽게 좀 웃음을 좀 보이시는 분들이 없어요.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웃음을 보이시는 분들이 없는데 연말에는 좀 웃음을 좀 보이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종목들도 많이 좀 골라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OK 매치할 수 있는 계좌 만들려면요, 여러분.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지금 손실난 부분 전부 채울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여러분.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핸드폰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시간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놓치지 말고 여러분 혜택까지 가져가시고요. 저희는 2부 수익률 대결에서 빅머니 멘토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